데일리배트 3부 뉴스를 시작합니다. 통일부가 15일 판문점 우리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통일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할 예정이었던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건이 이른바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가짜뉴스 때려잡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언론 자유의 심각한 훼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요 탈북 인사들의 분노 섞인 발언들은 이미 소개시켜드린 바 있고 통일부 출입기자단 또한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1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 기자가 정작 우리 정부에 의해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김 기자와 기자단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통일부 출입 언론사 50개 중 49개 언론사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통일부 출입 기자단은 국내적인 부분이지만 이 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언론인협회 IPI가 정부의 탈북 기자 취재 배제를 비판하는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냈냐면 문재인에게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IPI는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의 신문방송 발행인 편집인과 주요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파바라 트리움피 IPI 사무국장은 김명성 기자를 취재단에서 배제한 조치는 긍정적 보도를 보장받으려 언론 자유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썼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고 미래에는 북한을 비판하는 기자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쓴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제언론인협회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치권의 야당도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알아서 기는 비굴함, 심기경호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도를 넘는 조명균 장관의 굴욕적이고 형편없는 행태를 더 이상 눈뜨고 보기 힘들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리성권의 따가리인가 조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아니라 북한 리성권 밑에서 일하는 조평통의 사무관 같은 짓을 하는데 더 이상 어찌 참으랴며 조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명균 장관이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보지 않는다. 누가 이 결정을 내리고 통일부에 지시했는지 정부 스스로 즉시 실토하고 그 책임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북측의 심기까지 살피는 심기경호 대장까지 나올 판이라며 조명균 장관을 해임시키고 수사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조 장관의 조치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일부가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고 탈북민의 지위 처우에 대한 처벌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의 기억에서 잊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북이 껄끄러워할 일은 알아서 삼가하고 있습니다. 가히 알아서 긴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인데 올 초 현송월이 왔을 때는 현송월이 불편해하신다며 취재를 통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탈북 기자의 취재까지 불허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인데 이러다 앞으로 북한이 자기 편 남측 언론 매체와 기자만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올 초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할 때부터 북한 최고위급 대표들과 면담이 예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의 부친과 동행을 했고 국내 탈북민들과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펜스 부통령과 북측 대표들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결국은 북이 먼저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사례에서 보듯 북은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일 뿐이지 자기 비위를 맞춰준다고 대화에 나서지 않습니다. 북한과 같은 체제는 상대가 대화 분위기를 위해 선의를 보여주면 그걸 상대의 약세로 보고 한없이 양보를 요구하며 밀어붙일 뿐이라는 것은 지난 세월 우리나라가 북한을 겪으며 얻은 학습 효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우리나라가 북한을 위해 그동안 지켜온 원칙들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